자, 우리가 변수 상자, 그 다음에 변수 상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자료형, 크기나 모양에 해당하는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화면을 간단하게 만들고 거기서 동작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게 이제 더하기 연산을 하는 계산기 화면이 됐는데, 자, 그거는 충분히 익숙하게 자꾸 반복해 보시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상수라고 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우리 10 더하기 10은 20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 20이라고 하는 거는 10 더하기 10을 통해서 나온 건데, 거기에 항상 100을 더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20 더하기 20 하면 40이 나와야 되지만, 실제로는 140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상수라고 하는 걸 하나 선언할 수 있다. 상수라고 하는 건 뭐냐? 상수라고 하는 건 뭐냐?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정해진 값,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값. 근데 항상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정해진 값, 바뀌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더하기를 하는데 이렇게 리절트라고 해서 더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 이 더하기를 하고 나서 글자로 바꿔서 텍스트 뷰에다가 보여주기 전에 여기다가 자, 100을 항상 더해주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100을 항상 더해주기 위한 그거를 자, value 1이라고 하나 정의를 하겠다. 자, value 1.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int라고 하면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변수 상자가 되겠죠? 거기다가 100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수 상자죠. 그죠? 변수 상자인데 이 앞에다가 final을 붙일 수 있어요. final. final countdown인가요? 네. 마지막이란 얘기죠. 영어로 하면. 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바꿀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자, 이게 final입니다. 자,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수에 상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는 바뀔 수 있는 값, 변경될 수 있는 값, 상수는 항상 똑같은 값, 바뀔 수 없는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수라고 하고요. 이 상수라고 하는 건 파이널을 붙이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를 더해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리절트라고 하는 위에 만들어진 변수 상자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기존의 리절트 변수 상자에 있던 값 플러스 value 1이라고 하는 상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더해서 다시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넣어주는 거죠. 자, 이건 뭐라 했어요? 이퀄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이 변수 상자의 값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이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꺼내서 그 값과 value한 상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꺼내서 더한 다음에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10과 10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 120이 되겠죠. 20이 아니라 120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 말고 자, 이 클래스의 중괄호 안쪽에다가 우리가 변수 상자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똑같이 변수 상자처럼 만드는데 int라고 하고요. value2라고 만들고 여기에는 1000 이게 변수죠. 그죠? 변수 상자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변수 상자에 처음에 넣는 값, 이걸 초기 값이라고 하는데 초기 값을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자 final 이렇게 하면 얘도 바뀔 수 없는 상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inal 다음에 static을 붙이면 얘는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값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배우고 나면 이걸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타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또 할 텐데 일단 final static 그 다음에 변수 상자의 크기가 나오면 얘는 상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상수가 되겠죠. 얘도 상수가 돼서 얘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수가 되는데 얘는 요 중괄호 안에서만 잠깐 만들어졌다가 없어져요. 요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볼 텐데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이 화면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사용을 할 때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value 1이 아니라 value
to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죠? 예. 자,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나중에 또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마을에 있는 공동물과 같다.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final static 이라고 하는 거다. 상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클래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클래스 이름 점 요걸로 해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value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main 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점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에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000이니까 1040이라고 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alue2라고 하는 이 상수가 요 클래스 이름이 얘니까 이거의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main activity value2로 어디서든 쓸 수 있다. 그건 꼭 이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쓸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걸 상수라고 한다. 바뀌지 않는 수이기도 하고요.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클래스라고 하는 걸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뭘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시작하던 간에 변수라고 하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변수라고 하는 건 상자를 생각하라고 했죠? 자, 요런 상자가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그 상자는 우리가 뭔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상자가 된다. 그리고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상자, 요 변수 상자의 크기가 다 다른데 이 크기가 다른 거를 자료형이라고 한다. 영어로 하면 타입이라고 한다. 변수 상자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변수 상자를 코드에서 만들 때는 변수 상자의 이름 앞에다가 그 크기를 지정한다. int count, string name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죠? 이해됐죠? 그게 변수 상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변수 상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 상자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 거기다 값을 집어넣는 걸 해야 되잖아요. 값을. 변수 상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넣을 수도 있고 만들면서 넣을 수도 있는데 equal이 사용된다. equal 아주 중요합니다. 같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qual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 상자가 왼쪽에 오니까 이 변수 상자에 뭔가를 값을 집어넣는 거를 자, equal을 통해서 표시를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변수 상자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 상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자료형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그러면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죠? 화면을 만들어 보는데 이 화면을 다룰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입력 상자에 해당하는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결과를 보여주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글자 표시하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위젯이에요.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면에 들어가는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코드를 화면에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 상자의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getText.toString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입력 상자의 값을 글자를 갖고 오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글자를 텍스트뷰에다 표시하는 방법. setText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익숙하게. 그 다음에 이 입력 상자에서 값을 갖고 오거나 텍스트 뷰에다 값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 화면하고 소스 코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화면에 추가한 입력 상자나 텍스트 뷰를 여기서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id를 이용해서 찾아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력 상자나 아니면 텍스트 뷰 같은 것도 이제 화면에 추가한 애를 찾으면 걔네도 변수 상자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수 상자의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봤던 기본 자료형 크기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트 텍스트나 텍스트 뷰처럼 미리 정해진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수 상자를 만들어 놓고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넣으면 그거는 이 화면이 유지될 때까지 우리가 어디서든 쓸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그 중괄호 안의 코드에서 그 입력 상자나 또는 텍스트 뷰가 들어있는 변수 상자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더하기 화면이 동작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변수상자 만들고 값을 집어넣었다가 더하기를 하고 해서 보여주는 그 과정을 하시면 되고요. 상수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수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둘째 마당의 3장에서 언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변수 상자에 대해서, 즉 변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몇 번 반복을 해서, 적어도 몇 번은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안 보고, 책에 있는 내용 안 보고 계산기 화면 만들고 거기에 변수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해서 화면에 딱 보여지는지, 그걸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아주 보람이 있겠죠. 거기까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